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집니다. 제목 한국은 이제 지3다. 국방 CIA 포브스 전직 고위급들의 생생 증언 시작합니다. 그날 제가 믿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귀한 뒤 처음 받는 한미연합훈련 배속 명령서,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단어 하나 ROK 아미 대한민국 육군. 처음엔 솔직히 실소가 나왔습니다. 한국군? 실전 경험도 없는 동맹군? 미국 육군 내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친선훈련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5년간 중동 지역에서 특수작전만 14회 수행한 전투 베테랑이었죠. 제 자부심은 꽤나 컸습니다. 리처드슨 대위 환영합니다. 한국 오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건 중절모를 쓴 미8군 소속 마틴 중령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색다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죠. 그의 말은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로선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강서연 대위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복 위에 바람 한 점 타지 않는 눈빛,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보인 절도 있는 경례. 미국 훈련 장교인 제가 오히려 자세를 고쳐야 할 정도였죠. 첫인상은 명확했습니다. 태도는 훌륭한데 얼마나 실전 감각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군. 훈련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명칭은 프리덤 실드. 이번 작전은 미군이 방어군, 한국군이 공격군 역할을 맡은 가상 전시 상황이었고, 훈련장은 강원도에 위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처음 이 작전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전 미국군이 손쉽게 방어선을 지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겐 나이팅게일 작전, 팔루자 시가지 정리작전, 그리고 수많은 드론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차 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대위님, 우리 포워드 베이스가 침투당했습니다. 전술 차량에서 들려온 보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감시장비, 열감지 센서, 드론 정찰망까지 구축한 우리의 전초기지가 아무런 교전 없이 점령당했다고요? 밤하늘은 고요했고 우리 병사들은 한껏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한국군 특전사 8명이 무소음 낙하산을 타고 투하되어 지상에서 대기 중인 요원들과 함께 완벽한 침투 작전을 감행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분노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훈련이다. 사전 각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작전 상황실에서 강 대위를 마주했을 때 제 목소리는 꽤 높아져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건 모의 훈련이지만 우리는 실전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군도 예외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며 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훈련의 취지는 실전 적응력 점검 아닌가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이건 정말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친선 게임이라 여긴 이 작전이 한국군에게는 실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경지에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굴욕감,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감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훈련을 매년 반복한다고? 그럼 이건 실수나 행운이 아닌데. 이틀 후 상황은 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훈련이 아닌 현실 속 작전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군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넷째 날 오전, 상황실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 3기가 우리 후방통신소 방향으로 빠르게 진입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훈련용 모의 드론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그것들은 실전급 전파 교란 기능을 갖춘 전자전 드론이었습니다. 실제 장비입니까? 훈련용이 아닌? 예, 대위님. 식별 코드를 분석했는데 이건 외부 민간 드론으로 위장한 군용 드론 같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닌 실제 위협이었습니다. 훈련 중 실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런 일은 가능성이 없지 않았죠. 미8군은 즉시 위기 대응 모드로 전환됐고
훈련은 일시 정지되며 실시간 작전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혼란의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전 이 상황 진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서연 대위였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선 우리 병력보단 박진호 병장을 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는 드론 운용 및 전파 차단에 특화된 기술병입니다. 미군 참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그녀에게 당했던 기습 작전 이후 저는 그녀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강 대위 작전 지휘권은 임시로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미군 지휘부를 설득했고 그녀는 박 병장을 선두로 3인팀을 구성해 빠르게 현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교란 드론은 인근 민간 송신소를 경유해 정보 탈취를 시도 중이었고 전파 간섭으로 인해 통신이 점점 먹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병장은 특수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드론 신호원을 추적했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군견 부대의 도움을 받아 본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속하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드론은 중국계 민간 장비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탈취 목적은 불명이나 훈련 중이었다는 점에서 목적성과 의도가 명확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을 때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훈련 잘하는 군대가 아니구나. 한국군은 실전적 사고로 24시간을 살아가는 진짜 군대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대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군 대위께 그런 말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날 밤 한미 양국은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 합참과 미 국방부 연락장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강 대위의 판단과 박 병장의 대응이 사실상 통신망 보호를 성공시킨 핵심 사례로 언급되었죠. 저는 훈련 일지를 정리하며 문득 제 이전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훈련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군이 우리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강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태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생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전 그날 목숨을 비쳤습니다. 연합훈련 마지막 날, 강원도 산악지형에서의 야간 작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실전 시 적군의 침투 루트를 봉쇄하고 전방 방어선을 유지하는 전략 전개 훈련이었으며 양국 연합병력 중 약 600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작전이었죠. 저는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간의 훈련에서 한국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은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될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22시 37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정확히는 훈련 중 설치된 위성, 중계기의 핵심 모듈이 폭주하면서 각 부대 간 연결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이었죠. 무슨 일이야? 전 구역 통신이 먹통이야. 무전기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외쳤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희 미군 소속팀 7명 그리고 한국군 병력 11명이 고립된 채 경사 45도의 능선을 따라 적 침투 모의구역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훈련의 일환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든 시나리오겠지. 하지만 그 가정은 한 발의 폭음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쿼강. 폭발음은 훈련용 탄이 낼 수 없는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화염. 실제 폭약이 오작동으로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훈련 장비 중 고지대에 설치된 센서가 누전되며 탄두모의 장비가 오작동했고 고립된 인원들 중 2명이 화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한 명은 제 부하였습니다. 켈리 중사 28세. 그는 평소 누구보다 유쾌했고 훈련 중에도 항상 분위기를 이끌어주던 친구였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병력 이동이 필요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통신 장치를 반복적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여전히 되지 않았고 우리를 도와줄 병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강서연 대위? 미군 대위님, 지금부터 지휘권 이관하시죠.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인근 수색대를 재편하고 구조 루트를 지도에 손으로 직접 그려가며 말했습니다. 이 지형은 제가 ROTC 시절부터 수십 번 들어간 곳입니다. 단 20분 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직접 오르셔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밤 11시를 넘긴 산속, 가시덤불과 얼음 기운이 번지는 계곡 사이를 헤치고 구조대와 함께 직접 능선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길은 말 그대로 생사를 건 등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군인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15kg의 무장 장비를 짊어지고 한 손엔 야시 장비, 한 손엔 붕대를 든 채 절벽을 오르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강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매 순간 앞을 밝혔고 넘어지려는 저를 5번 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특히 중턱에서 발을 헛디딘 제가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을 때 그녀가 외쳤습니다. 에반 대위님, 손 내밀어요.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절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1시 12분, 우리는 켈리 중사를 포함한 부상자 전원을 구조했고 후송을 위한 임시 헬기 착륙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직접 긴급 SOS 신호를 발신했고 20분 뒤 한국군 헬기가 응급병력을 태우고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환자를 실은 후 무릎을 꿇고 헬기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서연 대위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대한민국 군인은 단 한 명도 절대 두고 가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미국 특수부대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한 책임감이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군대는 세계 3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자격으로 가진 군대입니다. 전전 그날 목숨을 비쳤습니다. 이어서 응급 후송을 마친 뒤에도 저는 쉽게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헬기 이륙 소음이 사라진 훈련장의 공기엔 정적과 함께 이상할 정도의 안정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살아남았다는 실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박진호 병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전에 들어온 교란 상황에서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했던 그 병장이 이번에도 후방 통신 회복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덕분입니다. 박 병장 당신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통신 두절 상태였을 거예요.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요. 대한민국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 단어 의무. 미군에서도 두티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이상하게도 이날 이 한국 병사들의 입을 통해 처음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전 지휘서와 작전 기록을 정리하던 중 문득 강서연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야전 텐트 안, 그녀는 지도를 펴고 다음날의 전술 해설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 대위? 아, 대위님. 무사히 복귀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그 구조작전 중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전 정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군인이 아니라 동료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사실 지금껏 저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외쳤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우리가 보호하는 국가라는 일방적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군은 저를 보호했습니다. 제 부하들을, 우리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책임과 판단,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절대 두고 가지 않는다는 철학.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대위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 생명까지 위험했을 텐데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반 대위님.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육군 장교셨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전사하셨죠. 그녀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저는 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건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 입구를 열었습니다. 곧 새벽입니다. 훈련은 끝나가지만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제가 지금껏 만나온 어느 지휘관보다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훈련이 끝난 마지막 날 오산 미군 기지에서는 작전 전체를 총괄하는 비공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양국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참관단이 모인 자리에서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한 최종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연구소의 분석 담당관이 발표한 첫 문장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합동작전 시뮬레이션이 아닌 동맹의 미래를 검증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그 시험에서 대한민국 군은 세계 3위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번져가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서연 대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뒷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박수 속에서도 미소 하나 없이 조용히 손가락을 굽고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뒤 저는 미 국방부 연락장교의 요청으로 짧은 회고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서면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입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국 육군 에반 리처드슨 대위입니다. 저는 이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가지를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동맹이라는 오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 전술, 작전 능력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우를 결코 버리지 않는 책임감,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들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진짜 강국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용한 회의장.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의 훈련장에서 느꼈던 고통, 두려움, 그리고 구원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저는 본국 복귀 명령을 받고 오산 기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경례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으로 바친 경례였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 더 많은 이들이 이 나라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국방대학에서 전략강의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강의 첫 시간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서연 대위와 박진호 병장, 그리고 한국군이 내게 가르쳐준 건 전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그 이름들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한 명의 미군 장교가 경험한 진짜 대한민국 군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